트럼프 대통령이 또 암살을 당할 뻔했습니다. 벌써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월 25일에 발생한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2026년 4월 25일 한국 시각으로 09시 40분경에 워싱턴 DC 힐튼 호텔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힐튼 호텔에서는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연례 행사가 있었는데요.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게 모든 대통령이 모두 참석했었던 행사였는데요.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은 100년 넘게 이어지며 매년 대통령과 언론 간 소통 창구 기능을 해온 유서 깊은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무려 2600명이나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찬 행사가 이루어지던 중에 갑자기 로비 쪽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백악관 기자단에 따르면 총격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7차례에서 8차례 정도 들렸고 그 이후에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이후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총격 발생이라고 외쳤는데요. 이후 주빈석에서 식사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주 인사들이 테이블 아래에 몸을 숨긴 뒤 행사장 뒤로 안전하게 피신했다고 합니다. 모두 부상 없이 안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총격범은 보안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구석에서 총기를 조립하고 빠른 속도로 뛰어가며 로비에서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검문을 무시하고 바로 총기를 들고 뛰어가니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즉각 총을 꺼내 총격범을 향해 총을 발사했는데요. 행사장 내로 진입하진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총격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총격범의 공격으로 비밀경호국 한 명이 총을 맞아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후 비밀경호국에 의해서 총격범은 체포가 되었고요. 현재 구금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총격범은 31세 남성인 콜 토머스 앨런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 토머스 앨런이 체포되어 바닥에 눕혀져 있는 사진을 트루스쇼스를 통해 공개했는데요. 해당 총격범은 산탄총과 권총 등 여러 무기로 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CNN 보도로는 해당 총격범은 캘리포니아주 출신이고 교사라고 합니다. 현재도 주 방위군과 경찰들이 대거 투입된 상태이고요. 항공에는 헬리콥터가 선회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힐튼 호텔은 45년 전인 1981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공격받아서 왼쪽 폐에 총탄이 관통하는 중상을 입기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비밀 경호국과 법 집행기관이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그들은 신속하고 용감하게 대응했다. 총격범은 체포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DC의 파란만장한 밤이라며 나는 행사를 계속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법 집행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후 보도로는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은 30일에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총격 사건에 대해 이란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이후에 백악관에 현재 건설되고 있는 만찬장에 대해서도 만찬장을 왜 건설해야 하는지 보여준 사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총격 자체보다도 보안체계의 붕괴입니다. CNN 기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만찬 참석자 중 상당수가 신분증 제시나 가방 검사를 요구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최고 수준의 보안 행사에서 사실상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건 금속 탐지기를 통과한 이후 이미 안전하다고 판단된 구역 내부에서 총격범이 목격됐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라면 총격범이 마음만 먹었다면 훨씬 더 가까이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행사장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부통령, 장관, 주 인사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미국 권력 핵심이 동시에 위험에 노출된 초유의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가장 큰 변화는 보안 프로토콜의 전면 재검토입니다. 행사장 동선, 출입 절차, 장비 배치, 심지어 기자단 행사 자체 운영 방식까지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동시에 내부 공조 실패 여부, 현장 경호 인력 배치 문제, 민간 행사와 국가급 보안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 보이는 이유는 이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공격 시도는 이번까지 벌써 네 번째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 흐름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 2024년 7월 13일 대선 유세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지지자가 모인 야외 연설 도중 총격범이 트럼프를 향해 암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당시 총알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지만 트럼프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궤도가 바뀌며 귀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몇 센티미터 차이로 생사가 갈린 장면이었고 현장에서는 실제 사망자까지 발생하며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정체폭력이 현실화했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두 번째는 2024년 9월 15일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집요했습니다. 용의자는 새벽 2시부터 현장 인근에 숨어있다가 무려 12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대통령의 이동 경로와 시간을 계산해 매복한 뒤 공격 기회를 노렸던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이 바뀌면서 실행 타이밍을 놓쳤고 결국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인 공격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계획형 암살 시도라는 점에서 경호 당국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세 번째는 2026년 2월 22일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의 개인 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산탄총으로 무장한 괴한이 직접 사유지에 침입을 시도한 겁니다. 비밀 경호국은 즉각 대응했고 현장에서 용의자를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이번 만찬장 총격 사건입니다. 수천 명이 모인 공식 행사, 그것도 언론과 권력이 함께하는 상징적인 자리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과거 세 번의 시도가 각각 유세 현장, 골프
골프장, 개인 별장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발생했다면 이번에는 국가적 상징 행사까지 들렸습니다. 공격 시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을 연결해서 보면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접근 방식이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개된 장소, 제한된 공간, 심지어 최고 수준의 경우가 이루어지는 행사까지 반복적으로 노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 개인을 향한 위협을 넘어 미국 정치 시스템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려되는 부분은 패턴 학습입니다. 공격자들이 과거 실패 사례를 분석하면서 점점 더 정교한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장시간 매복, 근거리 접근, 다중무기 사용 같은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내부 보안 허점까지 확인된 사항이라면 다음 시도는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미국 내부 반응도 빠르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매우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명백한 정치 테러로 보고 있으며 대통령을 겨냥한 반복적인 공격을 국가안보 위협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이건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미국 보수 진영 전체를 겨냥한 공격이라는 프레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향후 선거 국면에서 안보와 정치 폭력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민주당 역시 공식적으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으며 초당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상황 관리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자칫 이 사건이 특정 진영 결집으로 이어질 경우 정치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강한 규탄, 내부적으로는 긴장 완화라는 이중적 대응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보안 실패와 경호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으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구조적 원인을 따져묻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이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양극화된 미국 사회 분위기가 점점 험악하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진영은 서로가 국가에 대한 위협 세력이라고 욕하고 있죠.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면 정치적 대립이 감정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건 사건 이후 빠르게 퍼지고 있는 각종 의혹과 해석들입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보안이 이렇게까지 허술할 수 있느냐며 내부 공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자작극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호체계가 무너진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식으로 시스템 실패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시키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건 이런 주장들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빠르게 확산한다는 점입니다.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기 전까지 공백이 생기는데 그 공백을 각종 해석과 추측이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방향으로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사회는 하나의 사실을 두고 여러 개의 현실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사건 자체보다 그 이후의 파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더 강하게 대립하고 시민들은 서로 다른 진실을 믿게 되며 사회적 신뢰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은 또 다른 극단적 행동을 부르는 조건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은 오히려 사회를 양극화하고 있습니다.